안녕하세요. 책의 풍미를 느끼는 시간 복훈입니다. 오늘의 책은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찾아오기로 약속드린 우디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먼저 말해주세요. 죄송합니다만 무슨 뜻인지. 삶에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원하는 것은 행복, 물론 풍요로움이죠. 누구나 그런 것을 바라지 않나요? 그렇지요. 바로 그것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부와 행복,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유겠죠.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삶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방금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와 행복, 풍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말은 두루뭉실하고 뚜렷하지 않으며 특별한 뜻도 없어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풍요라는 말로 예를 들어보죠. 풍요를 얻기 위해 당신은 여기에 왔어요. 그럼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고 싶나요? 얼마나 돈을 벌어야 풍요를 느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의 2배 정도는 받아야 풍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은? 대출이 없는 내 집을 갖고 싶고 차도 한 대 가지고 싶습니다. 어떤 집, 어떤 차를 말하죠?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역에서 떨어진 유흥가에 있는 방 한 칸짜리 원룸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집을 갖고 싶습니까? 서울 한강 쪽에 있는 방 5개 정도 딸린 집이면 좋겠습니다. 점점 분명해지는군요. 그럼 현재보다 월급을 2배로 받으면 그런 집을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보다 10배는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월급을 2배로 받으면 풍요를 느낄 수 있다고 했죠? 사실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모순을 알겠나요? 부유해지길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 무엇을 원하고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풍요로운 부를 창조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해요. 무엇을 원하는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예컨대 새 차를 원한다는 당신의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브랜드, 어떤 모델, 어떤 색상의 차라는 걸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 특정 대상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확고한 목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성취하면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도 알 필요가 있어요. 부를 창조하기 위해선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요. 목표가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특정한 목표가 있어야 하죠. 단순히 부유해지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불충분해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고 싶고 언제 갖고 싶은지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죠. 어떻게 그런 것이 부를 얻는 데 도움을 주죠? 예를 들죠. 여행을 떠났는데 목적지가 없다면 당신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그거야 자기 생각 나름이죠. 그래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어느 순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언제 어디로든 갈 수 있죠. 하지만 출발 전에 목적지를 정해 놓았다면 어디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그거야 목적지겠죠. 맞아요. 삶은 마치 여행과 같죠. 가고자 하는 곳을 안다면 그곳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목표를 갖는 것은 보다 명확한 미래의 목표를 위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죠. 다시 여행을 예로 들어보죠. 가고 싶던 곳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여행하다가 이곳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적어 놓습니다. 좋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적어놓고 규칙적으로 참조하는 일은 아주 효율적이죠. 그것은 마치 마트에 가는 것과 같아요. 당신이 쇼핑할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출발할 때는 뭘 사야 할지 알고 있지만 매장을 한 바퀴 도는 사이 시식 코너나 행사에 눈이 팔려 꼭 사야 할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목록을 작성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장을 지날 때 수시로 목록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사야 할지 확인하기 때문이죠. 듣기에는 아주 쉬운데요. 그래요. 결국 목표를 적어 놓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고는 매일 점검하세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점검해야 하죠. 이런 식으로 늘 당신의 목표를 염두에 두면 당신이 하는 대부분의 일이 목표와 맞물려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목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예컨대 주말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TV도 보지 않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쏟을 겁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목표를 세우려면 잠재의식을 발동시키는 것이 좋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보통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나요? 사람들은 새해의 결심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무엇을 희망한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나는 무엇을 하겠다는 식으로 표현하죠. 하지만 이런 말은 별 소용이 없어요. 대다수의 새해 소망이 무용지물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어디에 잘못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금연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성공하지 못해요. 정말로 담배를 끊겠다면 난 담배를 끊었어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죠. 마땅히 무엇해야 한다, 아마도, 시도한다, 희망한다 등의 단어보다는 현재의 시제로 적극적인 표현을 써야 해요. 목표를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나는 무엇을 하겠다. 금년 12월 31일까지 1억 원을 벌고 싶다. 는 식으로 하지 말고 나는 지금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1억 원을 벌고 있다. 는 식으로 표현하세요. 목표를 적을 때는 항상 명심하세요. 현재의 시제로 긍정적인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적으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정말이지 아주 신기한 느낌이 들 거예요. 현재 시제에 긍정적인 진술로 목표를 적으면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종이에다 목표를 적어서 매일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읽는다면 이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정말입니까? 난 다만 시도해 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목표를 적는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이죠. 일단 적어 놓으면 스스로 목표가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지요. 무슨 뜻이죠? 이것을 창조적인 시각화라고 하죠. 이 과정은 목표가 어떤 것이든 이미 얻었다고 상상하는 것이죠. 예컨대 어떤 집에서 사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 스스로 그 집에 살고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또 특정한 직업을 얻는 것이 목표라면 스스로 그 일을 한다고 상상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미 목표를 이루었다고 상상할 때 그 목표는 더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 있게 변하죠. 네, 이제 알겠습니다. 목표와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군요. 목표를 적어놓고 그 성취를 시각화하는 것이 말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목표를 세우는 과정을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추가할 일이 있죠. 왜 목표가 필요하고 왜 목표를 세우고 싶어 하는지 밝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에 뚜렷한 방향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예컨대 일정한 액수의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는 아파트를 사거나 휴가를 가거나 아이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강력한 동기가 아니죠. 1억 원을 번다는 목표와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번다는 목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될까요? 명심하세요. 부는 그 자체를 위해 돈이나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부에 힘이 부여되는 겁니다. 목표의 배후에 깔려있는 이유와 하나가 되면 끊임없이 명확한 목표의 힘이 창출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만남을 통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현재 시제로 서술해야 하는 것. 목표를 적어놓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 보고 읽는 것, 거기에 노트에 적기까지 하면 더 좋겠죠? 맞아요. 노트에 적으면 더욱더 뇌에 각인되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상황을 시각화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떠오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집을 그려보거나 가능하면 모형으로 만들어 계속 보게 된다면 더 빨리 목표에 다가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고 뚜렷하게 시각화할수록 목표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목표를 성취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부는 그 자체를 위해 돈이나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부에 힘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정확하네요. 앞으로 목표를 이루고 그 이룬 목표 안에서 살고 있을 당신을 응원합니다.